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이제 A매치로 인한 프리미어리그 휴식기가 종료되고 곧 다시 리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토트넘은 스완지로부터 센터백 조 로든의 영입까지 성공하면서 이번 시즌을 앞두고 더욱 강력해진 더블 스쿼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제 각 포지션별로 선수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됐고 이것은 분명 팀에 좋은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블 스쿼드 체제 속에서 경기에 나서고 싶은 선수들은 아무래도 자신들의 활약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겠죠? 그래서 저는 이 휴식기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토트넘 선수단의 초반 점검을 해보고 싶어서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보고 알게 된 점과 느꼈던 점을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득점 부문부터 살펴봤습니다.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만을 기준으로 득점한 총 골수는 12골입니다. 그중 모두 아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절반인 6골을 득점하면서 팀 내 득점 단독 1위이자 리그 전체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토트넘에서 득점 2위는 누굴까요?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바로 3골을 넣은 해리 케인이죠. 그리고 남은 3골을 각각 한 선수들이 넣었는데요. 그 선수는 오리에, 은돔벨레, 루카스 모우라였습니다. 그럼 슈팅 수는 누가 가장 많았을까요? 슈팅 수 1위는 19개의 슛을 날렸던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2위는 당연히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10개의 슛을 날렸었군요. 그럼 슈팅 대비 득점 비율을 계산해보면 해리 케인은 15.8%의 득점률을, 손흥민 선수는 60%라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득점률을 보여준 셈입니다. 시즌 초반이라서 표본의 수가 적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건 정말 미친 슈팅 성공률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성공률을 확인한 저는 손흥민 선수와 득점 공동 1위인 칼버트 루인의 기록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칼버트 루인은 총 15번의 슈팅을 기록해서 6골을 넣었기 때문에 골 성공률이 40%였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더 좋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슈팅 정확도 비율도 손흥민 선수는 77.78%였고 칼버트 루인은 69.23%로 손흥민 선수가 더 높았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즌 초반의 성적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믿어지지 않는 스타트를 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이니 굳이 좋아지는 기분을 막고 싶지는 않네요. 잠시 새길로 나갔었는데 다시 주제로 돌아볼까요? 그럼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슛을 많이 날린 선수들은 누구였는지 이어나가겠습니다. 공동 3위에 3명의 선수가 올라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슈팅수 절반인 5개를 기록한 에릭 라멜라, 지오바니 로셀소, 루카스 모우라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아르헨티나 듀오인 라멜라와 로셀소는 아쉽게도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득점이 어렵다는 것이겠죠. 이번에는 어시스트 부분입니다. 리그 도움 1위가 당연히 팀 도움 1위겠죠? 도움 6개를 기록 중인 해리 케인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호이비에르, 오리에가 각각 1개의 도움을 올려서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이 외에는 도움을 기록한 선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패스 성공 횟수입니다.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패스 성공 횟수를 기록한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총 312회의 패스를 기록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입니다. 호이비에르는 확실히 중원에서 공수를 연결하며 활발한 움직임과 패스를 해준 것으로 수치상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위는 에릭 다이어로 246회의 패스를 성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서 무리뉴 감독이 간혹 큰 실수를 저지르는 다이어를 왜 중용하는지에 대한 이유의 일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패스를 한다는 것은 그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공을 갖기 위해서는 많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다이어의 출전 경기 수가 다른 수비수들보다 많아서 절대적인 패스 숫자가 높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출장수 대비 상대적 비율도 살펴봤지만 패스 성공 178개로 3위에 오른 해리 윙크스나 170개로 4위에 오른 다빈손 산체스보다 비율에서도 높았습니다. 이제 더 노력해서 큰 실수를 줄이고 롱볼 정확도만 높이면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손흥민 선수는 패싱수 81개로 팀 내 순위 9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해리 케인은 55개로 팀에서 15위였습니다. 그럼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태클을 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1위는 태클수 9개를 기록한 호이비레였습니다. 2위는 7개를 기록한 다빈손 산체스였고 3위는 4개를 기록한 오리에, 데이비스, 도우티, 시소코, 윙크스가 공동으로 올라 있습니다. 확실히 최종 수비수가 태클을 자주 하는 것은 여러모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최종 수비가 태클을 한다는 것은 그 위치가 페널티 박스 아니거나 박스 바깥이라고 해도 아주 근접한 거리죠. 페널티킥이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프리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태클이 실패하면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상대에게 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수비수가 태클을 하려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단 앞서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좀 더 과감하게 태클을 시도할 수 있죠. 물론 그 위치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태클을 너무 아끼는 것도 좋은 판단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호이비에르는 패스나 태클 기록만을 살펴봐도 현재까지는 매우 좋은 영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맷 도어티를 영입했을 때의 강점으로 공중볼 경합에 강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예측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에서 공중볼 경합에 가장 많이 소유권을 따냈던 선수는 총 14회를 기록한 맷 도어티였습니다. 대칭점에 있는 반대편 수비수인 벤 데이비스의 횟수가 절반도 안 되는 5번인 것을 보면 이 선수의 공중볼 경합 능력은 정말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위는 11개를 기록한 에릭 다이어와 다빈손 산체스가 공동 순위에 위치하고 있었고 3위는 6번을 기록한 호이비에르였습니다. 공을 걷어낸 횟수는 당연히 센터백이 많겠죠? 그런데 수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1위인 다이어는 21차례, 2위인 산체스는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10회네요. 산체스의 수치는 3위인 호이비에르의 8회에 조금 상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조금 흥미로웠던 것은 해리 케인의 클리어 횟수가 4회로 팀 내 6위에 올라 있었다는 점입니다. 확실히 케인이 중앙에서 아래로 내려와 수비 가담을 많이 해준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제가 손흥민 선수와 케인의 공격 라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칭찬한 선수가 누구였던 것으로 기억되시나요? 바로 다이어와 호이비에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두 선수를 다시 한번 칭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마지막 남은 항목인 가로채기에서 다이어와 호이비에르가 4회 성공으로 팀 내 공동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두 선수가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게 만드네요. 손흥민 선수는 가로채기 2회 성공으로 팀 내 공동 6위입니다. 휴식기를 기점으로 잠시 살펴봤던 토트넘 선수단의 각 부문 성적표. 흥미롭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시즌 초반이니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을 힘겹게 출발하는 것과 상승세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함께 이 기록들을 살펴본 시간은 이제 곧 다시 시작할 시즌을 좀 더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양념 같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경기를 보시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과 도움 횟수만이 아니라 호이비에르가 패스를 여전히 많이 하고 있는지, 도어티는 공중 경합을 계속 따내는지, 다이어는 계속해서 공을 잘 걷어내는지도 본다면 더 풍부하게 축구를 즐길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웨스트햄전이 정말 기다려지네요.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I guess.